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처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불안감은 점점 심화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은 처음에 혈전과 관련된 문제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40대 중반의 여성, 기저질환도 없었던 건강한 40대 중반의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난 뒤에 사지가 마비가 되는 그런 증상이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사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 이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성분의 남편분께서 이번에 국민청원을 올렸는데요. 그 청원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동시에 분노가 느껴집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 지금 남편분은 스스로를 중도 좌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중도 좌파였고 문재인 대통령을 실제로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을 고스란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백신에 대해 가지고 제발 정부의 말을 믿어달라. 백신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반드시 부작용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분은 현재 자신의 아내의 경우를 보면서 쏘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남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여성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맞으면 피해를 그냥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부작용이 됐든지 간에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책임을 질 것이고 개개인들이 그렇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4월 19일이었습니다. 다음 같은 단독 기사가 나왔죠. 40대 여성 간호조무사 분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난 뒤에 사지마비 증상이 왔다라는 기사였는데요. 자, 그리고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추가로 또 나왔습니다.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가 된 그 여성의 남편분께서 다음과 같은 청원을 올렸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어가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지금 청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접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 지금 남편분의 사연에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단 남편의 아내분은 우선 접종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조차도 없었는데요. 아내분은 백신 접종을 하고 난 뒤에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가 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병원으로부터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고 하는 병명을 진단을 받았고요. 담당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야,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다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정부가 지금 책임지고 맞는 것도 아닌데 저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 모든 책임을 전부 다 정부한테 돌리는 거는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남편분의 경우도 그렇고 저분을 제외하고 수많은 지금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아내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입원하기 3, 4일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서 안내를 똑바로 안 해주기 때문에 알아차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맞고 난 뒤에 두통 증세를 처음엔 보였다가 상태가 악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말만 믿고 당연히 3, 4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된 겁니까? 19일 만에 팔다리 마비 증세가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 지금 남편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너무 문재인 대통령을 믿어버린 것이에요. 너무 정부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겁니다. 3, 4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두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괜찮아질 거야 라고 정부가 얘기했으니까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19일 만에 사지마비 증상까지 온 것입니다. 입원하기 3, 4일 전에도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부가 만약에 백신의 그런 식의 부작용에 대해 가지고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해 줬으며 그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했다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미리 진작에 예방을 하든지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아무런 그런 식의 보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런 식의 무책임한 행동은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증상이 발생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은 계속해가지고 이어집니다. 정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편모가 아내의 사연이 보도가 되고 난 뒤에도 해외 사례는 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의학 지식도 없는 일반 국민이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냐? 억장이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백신을 맞고 난 뒤에 후유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 지금 남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후유증에 대한 백신과 후유증에 대한 인과관계를 국민이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정부가 하는 역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질병청은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오면은 자기들은 인과관계를 심사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백신에 대한 후유증과 백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수집을 하고 그거에 대한 논리를 만드는 거, 그거는 다 누가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질병청은 그냥 뭐만 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수집해가지고 온 자료를 갖다가 심사만 하는 거, 그게 지금 질병청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4월 15일 기준으로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 51건 중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중증 사례 28건 중에서 단 한 건만이 인과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심사한 결론만 발표를 할 뿐 구체적인 판단 이유 등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남편분 같은 경우는 아내가 지금 겪고 있는 증상과 백신의 인과성을 입증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도 고통을 받고 계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겪고 계십니다. 국가보상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산재 신청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까? 코로나 확진 피해자들은 산재 신청을 해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지금 포스터를 보고 남편분이 뭐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차라리 백신을 맞지 않고 코로나에 걸릴 걸 그랬다. 백신을 맞아가지고 후유증에 걸리는 거에 대해서 나라가 지금 제대로 처리도 안 해주고 있는데 차라리 내가 코로나에 걸릴 걸 그랬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고위급 직원이 나와서 남편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 접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시국에 백신의 후유증의 인과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고위급 인사의 말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지금 방역이라고 하는 거, 백신 정책이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안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사도 인과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감히 지금 이 백신의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의사가 지적을 했다가 정부로부터 어떤 식으로 봉변을 당할지 못하고 친문 세력으로부터 어떤 지금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 이 시국에 누가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저 지금 남편분은 딱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정부를 믿었습니다. 저 남편분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믿었어요. 그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착실하게 그 지시사항을 따랐던 거, 그거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는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중도 좌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를 겪어보니까 옛날이랑 지금 정부랑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권 변호사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최소한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과연 있기냐 하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읍소를 합니다. 이 코로나 정책만큼은 제발 정치적으로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해주시고 어떤 후유증이 있다,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오픈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코로나만큼은, 이 지금 문제만큼은 정치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